네, 6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보다 먼저 댓글창에 오셔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노미님께서 어제 안 오셔서 어떻게 된 거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지선이 빨리 마무리되고 민주진영이 다시 하나가 되어 내란 척결 한 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있다는 취재 편의점 스태프분들도 지선 끝나고 주말을 돌려받으시길.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봉남님 안녕하세요. 취재 편의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출첵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장 기자 싱? 네, 바람꽃님, 지니님께서도 오늘도 취재 편의점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힘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이 매일매일 월화수목 금금금 현장을 열심히 뛰면서 민심도 청취하고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정치개혁, 정치혁신의 의제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거리에서 듣는 유일한 정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체 다른 프로그램들은 스튜디오에서 뭐 정치평론가들 와서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스튜디오와 현장을 병행하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일요일 진짜 더웠거든요. 오늘 보니까 33도예요. 서울이 많이 무더웠지만 뭐 송파로 그리고 신촌으로 그리고 어디 갔었죠? 네, 목동으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 저도 참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투표할 결심 마치셨습니까? 사전 투표 이미 끝내놓고 홀가분한 몰라 나는 이제 결정 끝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마지막 본투표 남겨놓은 분들은 막판까지 고심 중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점에서는 국민주권정부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댓글창을 통해서 지난 이재명 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감흥 그리고 또 꼭 이재명 대통령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내용들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토란 같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도 손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역시 내란 관련하여 전 합참의장 김명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되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다수의 실무자들이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출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앞서 보신 대로 김지미 특검보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가 됐고 계엄 당시 다수의 실무자들이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김명수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의 혐의로 불러서 조사하는 가운데 2023년 11월 29일 관저회동에서 윤석열 당시 내란 수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은 안 따르겠다는 것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니까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 총 쏴봐 이렇게
JTBC는 이렇게 보도하고 또 연합 등 다른 신문 매체들은 내 머리에 총을 쏘라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을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심 판결을 했던 지규현 판사가 판결문에 판시한 것처럼 마치 2, 3일 전에 욱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관련해서 뭐 삭감을 하려고 하고 또 주요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탄핵을 하려고 해서 욱해서 뭐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계엄을 발동한 것은 아니다. 그런 증좌들이 이번 권창영 특검 2차 종합특검팀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내란이 끝났을까요? 이번 선거를 쭉 들여다보시면서 지난 100일간의 전 과정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여러분 내란이 끝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혁명, 빛의혁명 두 차례, 21세기 들어 두 차례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 일 뽑아야 돼. 난 서울시장을 할 때 야당 시장이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를 내부 경제를 살리는데 제1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도 주민의 생각입니다. 저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서울의 피청구인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역시 애청자분들께서 주시는 댓글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장윤성 기자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애청자들은 늘 장 기자님 취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터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거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맞아요. 투표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국정농단 사범으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6.3 지방선거판으로 끌어들인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노산군에서 복위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명예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또는 그리고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 수많은 사실들이 다 거짓과 모함이라는 주장인데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거짓과 모함에 속아서 앞서 보신 영상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촛불혁명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주장이 대한민국 사회 특히 보수를 움직여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린다는 것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영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가둬지지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위,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즉위식, 복위, 다시 왕좌에 복귀하는 것처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 왕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21세기에 우리가 왕을 뽑는 선거를 합니까? 네, 국민들의 머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위가 내게 남은 마지막 소명이다. 더디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돌면서 받았던 인상을 정리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 한 번 만져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뻗는 손들을 어쩔 수 없이 막아내야 했던 나도 안쓰럽기는 매한 가지다라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공개했습니다. 저도 한두 컷 골라봤는데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손이 잡히고 어깨가 잡아당겨져서 통증이 있다고 한다.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치료 받고 내일부터 안정 취하라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다. 어제도 링거를 맞고 버티셨는데 이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그 많은 분들의 외침은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라고 느꼈다라며 그대들이 했던 조리돌림과 잔인한 칼춤을 추면서 자행했던 인격 살인에 대한 대가는 꼭 받을 것이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두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주요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30년 구형 누가 했죠? 바로 한동훈 전 검사가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직격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꽃잎 두 잎을 피운 후 고사한 청운각 충절의 매화나무를 보면서 최근 가장 핫한 영화인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마지막까지 지킨 궁녀의 이름이 매화인 것이 우연인가 싶다며 충절은 시대가 지나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소녀 매화이옵니다라는 대사가 입 주위에 맴돈다라고도 썼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줄줄이 다 읽어봤습니다. 민주공화국에 맞는 서사입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맞죠?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다 버벅거리게 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다시 나와서 국민 앞에 선 것이 나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판단.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징역 22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2039년 그녀의 나이 87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다시 정치 전면에 서서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냐 분열의 여왕이다. 이런 주장은 보수 안에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 역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서울의 숲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서울숲. 잘했지? 나 서울시장 할 때 잘했지.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반말을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이 준엄한 사설을 썼습니다. 우선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탄핵 뇌물 박근혜 이명박까지 선거판에 불러낸 국힘이라는 제야의 사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저음입 가경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러난 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일정과 동성만 보면 가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급이라며 퇴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이 의무는 아니지만 재임 중 불법 비리 국정농단으로 징역살이를 한 중범죄자들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법적 정치적 권리를 회복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준엄이 꾸짖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사람에게 통합에 기여하는 국가 원로의 모습처럼 거창한 걸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이들답게 그에 걸맞게 최소한 인간적 염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짚었습니다.
아무리 지지층 결집이 다급한 선거 국면이라 할지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국민의힘이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일렀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이에 응답할지 저는 미지수입니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다니 이게 정상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할 시점에 선거판을 누비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후한무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법적, 정치적 단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자숙과 성찰 대신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명박근혜 이 5글자에는 어떠한 미래도 없고 오로지 과거만 비칠 뿐이며 결별해야 할 과거를 소환해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혁명,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둥을 세운 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우스워 보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까먹고 과거에 그 왕좌에 있었던 그야말로 왕처럼 살았던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그런 회고적 투표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 앞에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았던 부정부패 사범에 불과한 두 사람을 보고 이 소중한 한 표를 허무하게 던질 리는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인권에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앞에만 한번 봐주십시오. 네. 형님 이쪽 여기 있습니다. 들고 저요? 예, 하나. 네, 전두환도 살았으면 나왔을 듯. 진짜 그랬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김민석 총리 관련된 영상인데요. 취재 편의점 비교적 이른 시일에 저희가 단독 보도, 특종 보도 했었죠. 예, 김민석 총리 사임, 임박. 최근에 보니까 신문들이 오늘 뭐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여러 언론들이 김민석 총리의 사임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취재 편의점이 가장 빨랐다. 저희들의 단독 보도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날짜도 얼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변동사항이 제기돼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사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개각 그리고 청와대 조직 개편도 동시에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누가 바뀐대, 누가 들어간대, 누가 나간대 뭐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춘추관 안에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각자 취재한 내용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카더라에 불과하고 실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불경스럽게 제가 미리 함부로 예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한 여권 인사가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비슷한 제가 통화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같기도 한데, 네. 자, 김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다만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고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총리라는 직분 자체가 내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둘 거야 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출근 안 하고 이러면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사의는 표명을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후임 총리가 인선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마 총리 자리에 있고 국무회의 때 사회도 보시고 이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사퇴하고 당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저희 제목으로 보도해드렸죠. 100% 출마. 100%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 출마한다라는 것이 또다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마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총리와 여당 대표인데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호흡이 잘 맞았다라고 밝히고 김 총리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사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딱 1년이에요.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6월 4일이 돼야 1년입니다. 사실 남은 4년의 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더 크게 확장되느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량을 가지고 위상을 갖춘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이 향후 4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진보 또는 지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이 탄생시킨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마타도와 흑색선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언론들이 많이 흔들어댑니까? 이럴 때 사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검찰이 친화적이기를 합니까? 재벌이 친화적이기를 합니까? 뭐 관료들이 뭐 친화적이기를 합니까? 다 그렇잖아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 민주정부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남은 4년간 잘 항해를 해서 잘 마무리가 돼야 윤어게인, 친일, 군사독재에 편승했던 기득권 옹호 세력 이런 사람들의 부활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토록 함부로 풀어주지 마라. 함부로 풀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명박근혜 돌아다니면서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샛길로 샜는데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자꾸 격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로서 마지막 만찬 회동이 아니겠냐. 고별 회동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만찬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제가 싹 취재해서 내일 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취재는 잘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장 기자님, 그러면 다음 후임 총리 누구예요? 저도 막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딱 확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설이 많이 나돌고 있고 또 이분도 원한데 저분도 원한데 뭐 이러는데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분들을 종합해 보면 1번 강훈식 비서실장, 2번 김용범 정책실장, 3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 4번 김정관 산자부 장관, 5번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명된 분들께 연락을 해보면 다들 곤혹스러워 하세요. 아우, 왜 이렇게 막 쓰고 그래? 자, 한정혜 의장은 저희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시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나오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함부로 거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누구를 원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이것도 취재의 달인 장윤선
포레스트 윤선 열심히 뛰어서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총리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내각 청와대 개편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는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똑바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분들에 대해서 아무개는 스테이, 아무개는 나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교체설, 설왕설래, 설설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사이드로 확인한 것은 아마 다른 기자들도 비슷하게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제를 추진해온 봉욱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3, 4인의 수석비서관급 인사교체 가능성은 현재 거론 중이다. 여기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홍익표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가장 후순위로 결합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이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57분인데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요. 그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정치 리스크.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는데 5천 얘기는 그냥 5천을 바라보면 지금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하락이죠.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을 해요. 네, 방금 보신 장면은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가운데 코스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오를까요? 네, 여러분 요새 코스피 소식 반가우시죠?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난 애청자분 있잖아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시면 자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코스피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로 청도 여행 갑니다. 진짜 그 이야기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뭐 5천 넘어 12,000까지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젠슨황 효과. 그죠? 벌써부터 뭐 LG전자 등등등 뭐 여러 뭐 선반영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꼭 그 어깃장을 놓는 데가 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등 시장의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 등의 이슈가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등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냐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빼면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이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도체가 지금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빼고도 한국 증시가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역시 한국 경제와 증시의 강점인데 왜 이 점은 간과하고 마치 야 그거 빼면 별거 아니야 안 올랐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때보다는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은 차 떼고 포 떼고 보면 이거 코스피 5천
도달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것은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짜서 보수 유권자들한테 계속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 여론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굉장히 미약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는 언론들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하면서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 1년이 도래하자마자 보수 언론이 가장 먼저 공격의 칼을 빼들고 있는 거고 끊임없이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요. 실제로 못하고 있으면 비판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당신들이 일 못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반반 물타기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